네, 2022년 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를 보게 되면은 돈 많은 부자가 여가 취미 생활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생결단이 아니지요. 여가 생활로 정치하는 안철수, 민주당의 갈라치기에 걸렸다. 저희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부제를 잡았습니다. 안철수는 또 철수하는 게 아니라 또 속을 것인가?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측근으로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중에 배진영 씨라고 월간조선 기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고민정 의원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장동의 윤석열 게이트면 김부선은 윤석열 연인이냐? 어떠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정치라는 거는 계속 떠들면은 처음엔 아니라고 하던 게 기가 됩니다. 그 쇠뇌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내는 게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그런 노선으로 가면서 정치를 만들고 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런 의지와 능력과 그게 없는 거죠. 상당히 순진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어제도 제목이 안철수는 잘못 거느린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안철수 매니까 이길 수 없는 지도자,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정치인 후보생들이 과연 있을까?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이 과연 나의 측근이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선거개혁을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보도를 한 매체들 중에서 일부가 이 제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의 심상정,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등 군소 야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정책 연대에 따른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이 기자들이 보는 눈이 의외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자들도 이런 걸 발표한 사람이 이거다라고 해석은 딱 안 해주잖아요. 또 그것이 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물타기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한 거를 요거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빙그스름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제3자인 기자들이 판단해 준 거를 읽어내는 능력이 독자들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기자들은 의외로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을 딱 보면서 이건 뭐냐. 대선 이후 정의당이나 새로운 물결은 지금 큰 중요한 수가 아니에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 살려주겠다는 걸로 전 바로 읽힙니다. 그냥 우리 기자들이 다 파악한 거를 제가 좀 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지금 상태에서 당선됐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참 싫겠죠. 근데 거기는 그래도 100석이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저항이 크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겠지만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국힘당과 단일화하려고 그랬었고 안철수 씨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의했었습니다. 그런 정당이라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손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2개의 정당은 국민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몇백억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차도 빌리고 뭐도 빌리고 유세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은 돈들이 거래되죠. 일단 펀드로 만들어갖고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부 보존받으니까 하긴 하는데 글쎄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없을까요? 이런 것은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조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안철수 씨를 잡을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그건 서로 하는 거니까 안 잡지만은 이 한 정당을 없애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싹을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단일화되면은 매우 어려운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고, 막기 위해서는 둘을 갈라치기 해야 되는데 그 갈라치기를 송영길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한 겁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겠다. 그래, 국민의당 너도 존재할 수 있게 해줄게.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비례제 해서 국회의원 낼 수 있는 기회 줄게. 대선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럼 뭐예요? 만약에 결선 투표하게 되면은 이 군소 정당들도 한번 도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지금 양당 구조에서는 존재감도 없지만 계속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도하는 언론 기자들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등 작은 군소정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서 정책연대에 따른 민심 단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네. 저는 안철수 씨를 보면서 그는 재산이 등록한 게 2천억 가까이 되죠. 상당히 부자입니다. 부자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 선택이 있겠죠. 자기 가족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를 가진 사람한테는 가족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재산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명예도 중요할 것이고. 안철수 씨는 명예도 갖고 있고 재산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줄이면 생존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생존하기 어렵고 생존을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투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 2018년 6월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국힘당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그때 바른미래당이었던가요? 거기다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 씨가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독일 갔다가 한 1년 몇 개월 만에 돌아왔었죠. 그때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 중에 이유가, 그때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바른미래당이 완주를 해주니까, 그때 국힘당이 이름이 뭐였나? 새누리당이었나? 이름 하도 바꿔서 모르겠다. 거기가 오히려 야권이 쪼개져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승리한 민주당에서는 굳이 안철수 쪽에 손을 안 대도 되죠. 안철수 씨는 기업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은 참패를 했죠. 근데 이번 대선처럼 치열해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고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럼 그걸 막아야죠. 근데 단일화 하겠다는 얘기를 던져놓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더해서 완주하겠다,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도록 쐐기를 박아야죠. 그 작전을 송영길 대표가 오늘 했다고 봅니다. 그 굉장히 정치 구단이죠. 그럼 무슨 얘기는 뭐냐? 우리 여야 정당에, 거대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 프로, 안철수 씨는 상대적으로 아마추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전면적인 투쟁인데 이 돈 많은 사람이 여유있게 영화 생활을 하듯이 자기 명예를 즐기고 돈 몇백억 정도 깨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람 백전백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씨가 워낙 불리한 구도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적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승리하고 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손을 볼 가능성이 크죠. 기업을 한 사람은 어디든지 약점은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통합 개헌으로 민주화하겠다. 민주화해야 반발했던 중소정당도 살아남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국민 내각을 최선의 인물로 청와대 정부가 아닌 국무위원 정부로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그런 수석비서관으로 만든 그 정권이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행정부를 거느리고 심부름시키고 있잖아요. 공산당이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이고 그거 시킨 대로 움직이는 게 각 부장관이 있는 행정부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책임정치가 안 되는 건데 이걸 개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는 180석을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되든 간에 총리는 우리 민주당이 만들겠다. 윤석열 씨가 당선돼도 당신 총리 지명 못해. 우리 협조 안 해줘.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추천한 사람을 갖고 장관을 국무위원을 만들면 그게 실세가 되도록 끌겠다. 즉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돼서 청와대에 어떻게 수석비서관으로 실무진을 짜더라도 그거는 집행력이 없는 기관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걸 꽉 박은 거죠. 네. 진짜 전면적으로 붙자 이렇게 나온 거죠. 또 이러한 주장은 행정부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나서지 않는 거는 윤석열 씨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걸 딱 받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총리는 180석을 갖고 있는 국회 민주당이 만들 거야. 딱 한 겁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도 구성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이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군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외교권도 갖고 이제 그 외교권, 안보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전체를 국정을 다 관장하는 건데 초당적 안보회의를 만들면은 이 대통령이 독점하는 통수권을 민주당도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당신 맘대로 대북관계 하는 거 못하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죠. 자기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군소정당도 국회의원이 있으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없을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네. 저는 정치를 쭉 보면서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보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프롤레타리아는 만들어진 말이고 뭐 노동자 농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아주 서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 좀 규정하기 어려운데 제가 쭉 살면서 지켜보니까 제 인생에서 크게 제가 아차 싶은 게 제가 생계형 기자를 했다는 게 아차 싶어요. 기자하면서 봉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생계가 위태로워지면은 곡피를 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절대 다수인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하는 건 자기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위협받으면은 자기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자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뭐 뇌물이나 또는 뭐 선물에 넘어가는 게 그런 거죠. 자기 지조를 안 지키는 거죠. 자기는 그게 아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게 그거죠. 그래서 정치는 또 이렇게 이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생계 문제에 해방된 사람들이 정치를 바꿔왔어요. 서양에서는 부르주아들, 귀족에 버금가는 부르주아들이 왕정을 타도하는 공화정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생계를 책임지지 않은 대학생들이 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이 되면서부터 생계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치를 이끌 수 있는 부르주아 세력이 약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하면서 부르주아 세력을 중산층을 많이 키워줘서 그나마 지금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40, 50대가 그나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없었으면은 우리는 정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 뭐냐? 생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닌 사람들은 고무신 한 장, 막걸리 한 잔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씨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부도 있고. 이 정치판에 가서 보면 의외로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 변호사를 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유사한 정치에 와서 활동하고 법을 따지니까 유리한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정서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안철수 씨는 굉장히 자유롭고 하니까 국민 정서를 대변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정치판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는 사생결단의 싸움이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당한 재력이 있고 뭐가 있어 사람들이 내 밑에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충성을 끝까지 밝히겠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재벌로서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영입해도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누가 돈을 더 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정치 세력을 만들었는데 내가 군소정당이다. 그럼 군소정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1당, 2당이 못 가서 들어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회가 되면 거기 가고 싶은데 가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뭐 다당제를 해서 그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공천 주겠다 그러면 시끌시끌하면서 자기의 리더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당히 정치란 걸 여유 있게 하다 보면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는 사생결단으로 해야 됩니다.
이 군소정당에 온 사람들은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살아보니까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 가고 싶죠. 못 가니까 그 다음 가가지고 인류대학교, 인류고등학교, 인류기업을 비난하죠. 공정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 밑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못 가서 그런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단일화 제의했다가 답이 없었다. 굉장히 분노해서 무시당했다.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 했는데 그 양반이 내걸었던 거는 구체제 정식을 내걸었는데 구체제 그대로 갈 수 있는 구도로 가주는 게 지금 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울분에 차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준석 씨가 좀 촐싹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었는데 하면서 안철수 씨 구체제 종식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이 옛날 가수 중에 정훈이 씨라고 있습니다. 꽃밭에서도 부르고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옛날에 뽕짝만 유행할 때 아주 그냥 그런 노래를 트로트가 아닌 노래를 불러서 주목 끌었던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이 미움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미움되면 남남이 되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단일화를 제의했다가 답이 없어서 마이웨이 하겠다 그러면 안철수 씨의 충정은 미움이 돼서 상당히 틀어지죠. 이걸 갈라치고 들어온 게 지금 송영길 씨입니다. 그래서 미워서 뭐 해서 뭐 한다고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그걸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씨가 비슷한 또래지만 비슷한 학번이지만 정치 단수가 높습니다. 자, 이재명 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금 아바타를 너무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너에 몰리잖아요. 민주당이 하려는 대로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말이 그게 그렇다면은 김부선 씨는 윤석열 연인이었네 라는 말까지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절박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하게 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호남 지역에서 한때 여론조사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50%대까지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졌던 게 지금 7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남 이쪽 지역에서는 이번에 뭐 이낙연 씨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괴물은 싫고 괴물보다는 식물이 낫겠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떠나서 윤석열 캠프로 왔습니다. 근데 괴물 식물 표현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요. 괴물도 싫지만은 식물도 싫다. 그래서 안철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영남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자꾸 한 10%포인트 벌어졌던 게 윤석열 지지율이 줄면서 이재명이 붙으면서 지금 넥앤네크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송영길 씨가 딱 한번 지금 갈라치기를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승부가 어디서 났었는가 하면은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처음에는 하도 문재인 정권이 실수가 많아서 야당이 대승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민주당 실세인데 출마하겠다고 막 설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막판은 확 뒤집어집니다. 오만했던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새누리당인가 왕 무너져가죠. 그때 보게 되면은 막판에 고민정 씨가 출마했던 데 가서 민주당 세력들이 집중 지원해서 오세훈 씨를 이기던가요? 뭐 그렇게 되죠. 네. 지금 그런 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어려워졌는데 안철수 씨는 촐싹거리는 이준석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큰 판국을 보고 큰 결정을 내릴지 그게 하나의 관건일 거고요. 정치를 보는 데는 저보다가도 역시 노련한 선배들이 난데 김종인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아직 단일화가 물 건너간 건 아니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골든타임은 일단 지나갔지만 그래도 단일화는 누가 필요하겠느냐. 그 사람이 아량을 베풀었을 때 그리고 받아들인다면은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지금 구도를 넥앤네크 아주 거의 딱 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진작에 했어야 할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게 벌어졌는데 일단은 김종인 선생은 보수 야권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된다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가 생활로 정치를 하던 안철수 본인은 고고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본인이 고고하니까 고개를 안 숙이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았고 그걸 정확하게 송영길 씨가 갈라치기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앞으로 내일 정치, 모레 정치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면서 저도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